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한판 열전의 박재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자, 초심일치 않은 한판 열전. 오늘도 정말로 저희가 삼고 초려 끝에 보석 같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조회수 비대위가 열렸거든요. 조회수가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조회수 비대위. 네, 새벽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실 분 정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호통의 달인, 호통의 달인, 그리고 졸기의 달인이기도 하십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튀는 언행으로 정말 숱한 화제를 낳은 수석이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입담과 소신의 발언을 가진 우리 미스터 쓴소리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총장님. 저희가 총장님 모시기 영광입니다. 저희 그 방송 중에 그 장윤비 변호사가 본인이 CBS 기자 시절에 정말 존경했다. 그 국회에 있을 때 본인이 같이 식사도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기억 못 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총장이 모시니까 이재호 상임고문님이 약간 그래도 추천을 해주셨다고. 아니 그때 한 달 전쯤인가 전화를 받는데 나 새로운 프로에 또 나가기 싫어서 이렇게 좀 망설이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아. 그래 저기 사실 오늘 제 존경하는 선배 미수연인데 언론인. 근데 이거 약속을 해놓고 지난번에 그래놓고 또 빠질 수가 없어서 오늘 그쪽에 사실 못 가고 여기 왔습니다. 미수연을 못 가시고 오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역시 신뢰 정치인은 다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인태 총장님의 내 인생 결정적 순간 첫 번째부터 짚어보시면. 첫 번째 순간 1974년 사형 선고를 받다입니다. 사형 선고.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자, 민주화 운동 얘기부터 시작해 보면 어떤 계기로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민주화 운동을 하시게 되셨는지. 1970년대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68년에 입학을 했는데. 68년생. 68 학번. 68 학번으로. 또 재수해서 68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이제 1기라고 그래서 저기 공릉동에 서울 공대 가서 이제 그 68학번부터는 따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물리대로 왔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별다른 사회적인 이슈도 없었고 그때는 산악회라는 데 가입을 해가지고 산악회. 그래서 주말이면 그 인수봉 그 완전히 백운대로 클라이밍 하러 다니고 설악 지리 한라 그에 다 동계 등반 이렇게 다니고 산에 미쳐서 1년을 보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 오니까는 이제 삼선 개헌을 한다는 거예요. 삼선 개헌. 근데 물론 이제 조금 비판적인 그때 그 군사 정권에 대해서 문제 의식 같은 거는 저변에 이제 있었죠. 있기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 개헌해가지고 장기 집권 하려고 하다가 4.19를 맞은 지 그렇죠. 8년 4.19가 난 지 8년도 안 됐는데 또 삼선 개헌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그때 그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한테 아마 요새처럼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90%가 반대했을 거예요. 삼선 박정희 정부의 삼선 개헌에 대해서. 삼선 개헌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그 학원의 움직임은 대학의 움직임은 그리고 그때는 운동권이라는 게 없던 시절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만 이렇게 섞어내면은 누가 이렇게 앞장설 사람이 별로 없던 시절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절이. 근데 1학기 때 좀 했더니 바로 휴교가 내리고 몇십 명 이렇게 무기정학 어쩌고 그 처벌을 하고 나니까 한번 처벌받는 사람이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별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서울대 사회학과에 보니까 아니요 과에 대학 전체로 대학 서울대 전체로 봐도 물리대로 이제 그때 물리대 볼 때 상대가 다 나눠져 이 캠퍼스가 다 나눠져 있던 시절이니까 그러니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삼성 개헌을 한다는데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후에 노동조합도 노동운동도 하고 또 종교 쪽도 여러 그게 저항할 수 있는 또 시민
사회라는 것도 형성이 됐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냥 학원에서 그러니까 전부 그러면 대학만 쳐다봐요. 아하. 뭐 대학생들이 좀 뭐 안 움직이려나 이제 그런 지식인들, 사회가. 유일한 지식인들이니까. 아니 물론 제야에 좀 어른들은 계셨어요. 윤보선 전 대통령, 뭐 이병림 변호사님, 함석헌 선생, 뭐 김재준 목사님, 뭐 등등의 이제 원로 몇 분들은 계셨지만 그거 외에는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그 하는 게 겁이 나죠. 괜히 또 이런 민주화운동 하는 게 나서는 게 그땐 중정에 찍히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뭐 저기 출세길도 막히고 뭐 그 다들 겁은 나는데 그러니까 다 갈등을 하게 되죠. 예. 누군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할래니 좀 겁은 나고 뭐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한번 이제 그 뛰어들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삼성개헌 때. 삼성개헌 때. 그게 이제 민청학년. 아니에요. 그건 68년. 그건 아닙니까? 그건 이제 가만히 좀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참 이후에 세대라서. 그건 69년도예요. 손자뻘이에요. 예. 아들뻘. 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뛰어든 계기는 삼성개헌 반대에 그 투쟁을 하면서 한번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저놈은 이제 운동권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더 좀 많이 그런 신념이 좀 더 굳어져가는 측면도 있어요. 잘못된 세상.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 뭐 71년도에 제적을 당했다가 또 73년에 복학을 해서 그 소위 그때는 이제 그 뭐 유신이라고 하는 유신. 뭐 말도 안 되는 그 저 박정희가 이제 장기 집권하겠다. 영구 집권하겠다. 위해서 대통령 선거도 체육관에서 뭐 통일 주최 대의원들 모아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거기서 하고 맞아요.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노래도 금지곡이 좀 많아요. 맞았습니다. 머리도 길면 장발 길거리 가다가 미니스커트도 못 입었어요. 미니스커트 자루 재고 말이죠. 자루 재요? 재석 짧으면은 그것도 또 저기 뭐 저기 경범 풍기문란으로 하고 뭐 그런 세월이었으니까 그 유신 시대라고 하는 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74년에 각 대학의 캠퍼스에 워낙 사복 형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뭘 누가 조금 하나 하려고만 하면 확 제압당하고 하니까 그것도 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데 그 전에 10월에 서울 물리대에서 처음으로 몇백 명이 그 한번 시위를 해서 그 밖에까지 나왔고 그 몇백 모으기가 그때는 하늘의 별 따기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게 어려울 통신수단도 뭐 제한적이니까. 그렇죠. 그래 바로 이제 그랬더니 각 대학으로 그게 번졌어요. 유신이 나고 나서 그리고 마침 그 해 여름에 이제 김대중 씨를 죽이려고 왜 일본서 납치하다가 동계동에 풀어놓은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 내년 봄에는 여러 대학이 같이 이제 미리 이제 사발 통문을 돌려가지고 시청 앞하고 청계천 오가에서 모이자. 두 군데서 모여서 좀 같이 연합 시위를 해보자. 이제 그게 이제 민청학년 사건이에요.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 그 연맹이라는 것도 없었는데 없었어요. 그런 걸 언제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요인물을 찍으면 아무것도 안 찍으면 유령 요인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 그래도 그 제목은 하나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찍던 몇몇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이라고 그런 실체가 있는 조직은 아니고 네이밍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뭐 백제로 내면 그거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민청학년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학생들의 반유신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조작한 사건인데 180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인데 그때 이제 우리 총장님이 수배를 당하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에 4월 3일 날 원래 그 74월 4월 3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잡아 드리는데 안 잡히니까 그래서 그때 3명을
현상금 200만 원에 한 4월. 200만 원이요? 200만 근데 원. 그때 간첩이요. 예. 간첩이 저기서 신고해서 잡히면은 현상금 100만 원이에요. 간첩이 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간첩 2배. 야. 그러고 그때 200만 원이면 아파트가 별로 없던 시절에 예. 한 30여 평 되는 왜 단독 주택들 있잖아요. 그 집 한 채 값이었어요. 200만 원이 당시 200만 원이네요. 그때 이제 그 수배 전단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총장님께서 직접 갖고 오셨는데 저희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사진을 살짝 띄워드리면 요렇게 있어요. 우리 유인태 총장님 얼굴이 맨 오른쪽이죠, 그죠? 화면은 오른쪽에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을 보면 이게 뭡니까? 그 인상 차기도 있어요. 눈이 적고 입술이 두꺼운 편이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가까이 했네요, 그죠? 네, 160cm 눈이 적고 입술이 두꺼운 편. 요거 직접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잡혀가기 전에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게 뭐 골목마다 다 붙었어요. 아, 골목마다. 그럼요. 야, 그럼 현상금 200만 원 위에 써 있는데 보시고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아직 안 잡혔는데 저게 다 붙었으니. 전국이 서울시내. 아니 서울시내가 전국에. 전국이 다 붙었어요. 그리고 뭐 제 고향 같은 데는 뭐 수사기관이 쫙 깔려 있었고. 집에 찾아올 거를 미리. 아니 그러니까 고향 같은데. 고향에서 뭐 친구들한테. 뭐 하여튼 그때 뭐 엄청났죠. 그러면 직업 무직. 지금 서울대생인데. 네네. 그때 졸업을 했죠. 졸업을 했고 2월달에 졸업을 했어요. 변장이나 도피 노하우가 있으셨습니까? 그 총장님. 아니 저는 그래서 금방 잡혔고. 이제 변장을 못해서. 네, 무슨 일이 아닌데. 그러고 안 피하셨어요? 그냥 돌아가다가. 같이 있던 저 친구 이철은 그 좀 변장을 해가지고 한참 더 버텼어요. 한 일주일. 그래 그때는 2년 버텼어요. 이철. 한 일주일 가량을 더 버텼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나중에 저 현상금을 3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올렸어요. 300만 원으로. 간첩의 3배네. 3배죠. 야, 무조건 잡아야겠다. 글쎄, 그 친구 그때 이제 고등학생 복장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서 한 일주일쯤 더 버텼죠. 총장님은 그러면 잡히는 상황은 어떠셨어요? 뭐 길 가다가 자네 일로 오시게 딱 누가 딱 팔짱을 꼈습니까? 어떻게 잡히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날 잡히던 날 밤에 밤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심상찮아서 저 친구 유홍준이라고 하는 친구 저기 휴정동 아니고 여기 문화재 청장 문화재 청장 했다. 그분 맞군요. 그 집에, 여기 한번 나오셨었는데 그 집에 이제 갔더니 서울대 미학과 출신 여기도 조금 전에 왔다 갔다 쭉 대기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잠깐 했으니 뭐 그래 가보니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좀 떨어진 데서 공중전화를 거는데 형사가 너 유인태지 이러면서 이제 공중전화 부스에다 두고 있는데 너 유인태지. 근데 그때 그 형사들은 다 1계급 특진하고 뭐 아마 현상금도 200만 원 받았겠네요. 받았겠죠. 뭐 저를 이렇게 호송해 가는 차 안에서 그 직접 저를 체포한 사람보다 상관이 우리 공동 체포야 뭐 그러니까 우리 공동 체포야. 그러니까 같이 잡은 거다. 시간을 나눴습니다. 저게 뭐 3명까지는 특진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 가는 차 안에서 그랬더니 그러면요 그러대요. 너 유인태였을 때 뭐랄까 간담이 서늘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그때? 아이고 이제 뭐 올 게 왔구나. 이제 뭐 더 이상 어디 피신을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었어요.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까? 유인태 아닌데 박인태인데요. 알고 하는 소리인데 뭘까? 유인태 지금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아닐 겁니다. 크리에이터 정도 돼야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세요. 맞아요. 사형 선고 재판 받으셨을 사형 선고 그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그 대학생들이 각 대학이 좀 연합해서 그 장소 2군데 정해서 거기에 뭐 저기 모여서 오후 2시에 뭐 하자 같이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같으면 가서 좀 조사받고 뭐 귀사대기 몇 대 맞고 나올 일 아니에요. 귀사대기 맞고. 네, 그 정도 이제 귀사대기가 좀 맞겠죠. 이제 가면 뭐 근데 그때는 우리 처음에 이제 그 180명 중에 32명 제일 주동자들을 따로 먼저 재판을 받는데 그땐 앞줄 사형, 뒷줄 무기, 셋째 줄 징역 20년, 넷째 줄 징역 15년 이랬어요. 이게 정찰제 재판이라고 그래서. 정찰제 재판이었다. 예, 앞줄. 정찰제. 예, 그러니까 구형을 그렇게 하면은 재판이 하나도 안 바뀌고 저기 판결도 똑같이 구형대로 똑같이 갑니까? 똑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정찰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심각한 얘기라서 근데 그것도 앞줄 앉았던 저기 8명 그 사형. 둘째 줄 무기 8명 또 그다음에 징역 20년. 그 최저가 징역 15년 이랬어요. 이미 다 정해놓고 그냥 또 줄마다 세워놓고 그냥 줄마다 8명씩 앉혔는데 32명을. 근데 뭐 사형 선고 받으실 때 어머니가 재판 방청하셨다면서요? 그때 그것도 저희 지금 삼각지 국방부 청사 안에 컨센트 건물이었어요. 그 컨센트 건물에 그래서 군법회의에서 우리 재판을 받았으니까. 근데 아유 뭐 7월 달에 이거 판결이 7월이거든요. 덥네요, 이 컨센트 건물에 아마 실내 온도 섭씨 30몇 도 뭐 또 이 죽일 놈들 앉혀놓고 에어컨 틀어줘서 리도 없고. 죽일 놈들. 사형수들. 아니 뭐 하여튼 그 재판정 자체가. 그 이제 판결이 아마 오후였을 텐데 저 그땐 한 피고인당 1명만 방청이 가능했어요. 저기 2명도 안 되고.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각 가족들 한 분씩만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날은 어머님이 오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판결하는 날은. 어머니 혹시 모르셨구나 당시에는 그런 총장님은. 그 뭐 뒤돌아보지도 못하게 하고. 뒤 돌아보면 귀사득입니까? 뒤 돌아보면? 그러니까 안고 뒤에 이제 한 가족당 이게 나중에라도 잠깐은 알게 되시지만. 그랬더니 그 마침 이제 김지아 선배 모친이 김지아 시인 우리 저 옆자리에 앉아 계셨고 또 서울 오면 우리 집에서 자주 주무셨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랑 다 소위 구속자 가족협의회라는 걸 해가지고 석방 운동을 같이 하고 그 이제 회장님이 이제 그때 해위 윤보선 전 대통령 사모님이 그 공덕기 여사가 회장님이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마침 판결을 하는데 선고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꾹꾹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이제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데. 나중에 주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땐 주무셨다가 아니라 졸았죠. 약간 어머니가 약간 졸으셨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형 선고가 지금 아들 이제 사형 선고 예정인데 이제 약간 좋으셨는데 또 유인태 사형 하니까 그거 못 들으셨어 어머니가. 그래요. 지아영 어머니가 김지아 어머니가 이제 좀 연세가 위에요. 그래서 이 예편에 아들이 사형받는데 좋냐고 그랬다는 얘기를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 이제 당신은 사형이야. 그 자고 있어. 잠이 와 지금. 나중에 나와서 나와서 그 얘기를 들었죠. 나중에 이제 나와서 얘기는 정말 그래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였지만 당시에 사형 선고가 됐을 때는 정말 어머니 우셨겠는데요. 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우리가 선고를 받으면서 고인이 됐지만 후배인 김병곤인 사형을 줘서 영광입니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 같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 뭐 무슨 그렇게 엄청난 그 중죄를 진 것도 아니고 모이자. 그 시내 모여서 그 시위 한번 해보자고 한 걸 가지고 저러니까 다들 참 그냥 가짠타는 사형은 뭐 이런 일에 사형이냐 그런 심정들이었어요. 그렇군요. 저 이제 이재호 상임 고문할 때도 저희가 그 감옥 생활 못 여쭤본 게 한이었는데 그래서 총장님은 감옥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대우받으셨어요? 우리 이재호 고문님은 감옥에 있을 때 그 조폭 출신들이 와 독립투사 오셨다 해갖고 되게 대우 잘 받았다고 막 음식 막 타다 드리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 총장님 동기가 김태촌 씨. 동기가 아니고 이재호 선배도 내가 서대문구치소에서 만났었고요. 그러셨어요. 같은 사동에 있었어요. 저쪽에 한 있고 내가 18방에 있고 20방 몇 방 걸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 유홍준이도 같은 사동에 있었는데
용준이가 그 삐쩍 말랐어도 배가 그래요. 고픈가 봐요. 그때 면회도 우리는 안 되고 1년간 예. 1년간 가족 접견도 안 됐어요. 일체 다 금지시키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영치금도 없으니 네. 배는 고프니까 네. 그게 이제 계란 그때 하나를 주면 밥을 4등 가다 하나를 더 줘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세면 때는 저 뛰어가다가 네. 뭐 별거 없어 그랬더니 홍준이가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그게 계란 하나 그 방에서 거기 이제 이미 들어와서 좀 오래돼요. 고참이니까 이제 고모는 네. 그 방에 밥 한 덩이 더 넣어줘라. 그래가지고 용준이가 허기를 이재호 선배 때문에 때웠지. 4등가다 하나씩 더 들어와서. 이재곤이 저 방에는 밥 한 숟갈씩 더 넣어라. 밥 한 덩이 그 덩이에 그 덩이. 가다밥이라고 이렇게 찍어서. 근데 그 밥을 그래 많이 먹어요. 지금도 2공기 먹어야 돼. 근데 그 이제 한 공기하고 비슷해요. 한 가다가 4등 가다가. 아니 근데 그 김태춘 씨와의 김태춘 씨를 본 거는 이제 서대문에 있다가 이제 기결수가 돼서 그때 무기로 감형이 된 다음이죠. 이제 사실 사형이라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던 기간은 얼마 안 돼요. 금방 관할관에 국방부 장관의 확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한 열흘 뒤에 거기서 무기로 감형을 해줘요. 이제 그러고 그때 안 해준 사람 8사람은 그 다음에 집행 그게 4월 9일 날 8일 날 판결 난지 대법 판결이 났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사형 집행을 했죠. 그게 거기서 8분은 돌아가셨고 그 안 해준 그거야말로 조작이고 다 무죄 났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광주 교도소로 이감을 가서 거긴 전부 그 비전형 장기수들이 있는 독방인데 그러니까 이제 김태춘 씨는 그 뭐 신민당 전당대회 뭐 한 걸로 들어왔는데 워낙 거물이니까 이쪽 특별사동 그걸 특별 특사라고 그래요. 특사로 왔어. 그 딱 그쪽으로 넘어오더니 여기 그 유명한 김태춘이가 오늘 이쪽으로 온다 이거야. 이제 얘기 들어. 그 오더니 우리 방에 탁 오더니 유형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나 김태춘인데 유형 식사 한번 합시다. 나 김태춘인데 아내도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얼굴이 김태춘이야. 그래서 난 깜방에서 뭔 식사를 하자니 뭔 소린가 했어요. 그런데 뭐 하자니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돼지고기 우리는 비계 요만큼씩 주는 거 있어요. 이제 그 특식 먹는 날 나오는 날이에요. 그랬더니 2층으로 담당 교도관이 따주대. 그래 둘이 2층에 이제 출력 나간 사람들 방에 이렇게 장기판 위에 이제 그 돼지고기에 거기는 한 양푼이 나오더라고요. 한 양푼. 김태춘에게는 한 양푼이 나왔어요. 이거 워낙 거두니까. 살코기죠, 살코기. 그러니까 살코기죠 물론. 아주 좋은. 그러고 그 주머니에서 이렇게 고량주 옛날에 뭐 수송 고량주니 얇은 거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잘 모르실 거야. 좀 나이 먹은 세대는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꺼내서 그 술 한잔 먹고 돼지고기에 뭐 김치에 먹었더니 또 담배까지 이렇게 다 권하더니 라이터로 뭐 거긴 말하자면 그런 걸 내놓은 자식이라 그래요. 그 교도관들이 그러니까 터치를 안 하죠. 교화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괜히 잘못 삐다가는 그 보복도 무섭고 하여튼 뭐 잘해주죠. 그래가지고 그 교도에서 식사 대접을 한번 받은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혹시 국회의원 하실 때 또 김태춘 씨도 밖에 있었을 텐데 나 김태춘인데 우리 유인태 의원 좀 바꿔. 그런 일 없으셨어요? 저한테는 따로 그 후에 뭐 연락을 연락 안 하셨구나. 연락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감옥에서 생활하시고 38년에 또 무죄를 선고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총장님이 정치권 입성을 하시는데 여기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치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전까지는 6월 항쟁이 있기 전까지는 제도권이라는 데 가봐야 뭘 하냐. 뭐 그 다들 이제 소위 말해서 그때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할까. 물론 정치권에 들어가서 하는 분들은 그 뭐 양김을 위시해서 열심히들 했고 아닌 이쪽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제도권 정치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었죠.
6월 항쟁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직선제 개헌이 있고 이제는 이 제도권 정치를 좀 우리도 참여해서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예. 이제 이렇게들 뭐 입장들이 그렇게 정리가 좀 됐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소위 이 제야 민주화 운동 세력이 크게 그게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35년이 지나도 그렇죠. 소위 단일화 세력, BG. 그 DJ와 YS. 아니, 그러니까 DJ를 비판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DJ를 지지하러 간 세력. 또 단일화는 양김이 단일화하라고 이제 단일화를 주장한 사람 중에는 조금 친 YS 쪽 사람들도 좀 있었지만 뭐 또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단일화를 주장하는 세력. 그 다음에 이제 독자 후보파. 그게 이제 백기환 선생이 했던 게 기억나네요. 독후. 그 세 개로 크게 분열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이 민주화 운동을 함께 동지적 입장에서 했던 사람들이. 그 이제 가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임채정 선배라든가 이해찬 뭐 또 여기 전부 비판적 지지를 해서 일찌감치 이제 그 평민당으로 가서 그 했던 분들은 그렇게 이제 원내로 들어갔고 가령 그 저 재정구 선배나 지금 원혜영 뭐 김부겸 뭐 등등은 저 이 단일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 노태우한테 권력을 뺏겼잖아요. 이제 양김이 무산돼서 양김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밉죠. 지옥 심절에 참기느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바라던 단일화를 안 하고 각기 나갔다가 결국 그 쿠데타 세력한테 정권을 뺏겼으니 그러니 이제 총선을 앞두고라도 좀 서로 뭉쳐라. 뭐 그 요구를 하는데 끝내 안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는 우리 한겨레당과 한겨레민주당과 또 서명파 의원들이라고 뭐 박찬종, 홍사덕, 장기우,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이철, 조순영 뭐 이분들이 서명파인데 우리하고 서로 연대해 있었어요. 끝까지 이제 야권 통합을 뭐 이 한겨레당을 했던 이쪽 사람들하고 그래 그 요구 조건이 우선 양김은 퇴진해라.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 큰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 정권을 그래 헌납했으니 노태우가 되게 했으니. 근데 YS는 일찌감치 총재직에서 물러나서 김명윤 씨를 뭐 대행인가로 시켜놨는데 김대중 총재는 안 물러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YS 쪽에서 그러면 우리하고라도 같이 하자. 손 잡자. 예, 손 잡자. 그리고 명분상 뭐 사실상 거기가 온화일지라도 하여튼 우리가 내건 명목상 총재직을 내놓았고 DJ는 안 내놓으니까. 그래 그쪽하고 이제 같이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때 서울이 42개 지역구인데 우리 쪽에 19개 플러스 2는 같이 협의해서 하자 절반을 주겠다고 했어요. 서울에.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게 그 전까지는 이 200 몇십 개 이제 지역인데 그게 한 군데 2명을 뽑았기 때문에 100 몇십 개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선거제도가 소선거구로 바뀌니까 200 한 40개로 2배로 늘어났죠. 근데 그때는 그러고 이제 대개 그 2개 정당이었잖아. 근데 그때는 나중에 나오지만 1로 3김이 4개 정당이 됐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천을 할 수 있는 그게 범위가 넓네요. 4배로 늘어난 거예요. 4배로. 100 몇십 군데밖에 두 당이 그 옛날에 두 당이 이렇게 유력 정당 2개가. 근데 유력 정당이 4개가 됐지. 또 소선거가 되니까 그게 2배로 늘었지.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를 다 내보낼 그렇게 마땅한 서로 인물을 찾기도 조금 어려웠고. 다들 어렵던 시절이긴 한데 하여튼 YS가 서울의 절반을 주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DJ가 총재직을 내놔요. 그때사. 그러고는 그쪽에서 와서
그러지 말고 YS하고 내일로 약속을 잡았어요. 외교국락부에서 오후 2시에. 네. 그 전날 밤에 하고 3자 야권 통합을 하자.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시 이제 그 둘이 하려는 거는 저 DJ 그 동교동 쪽에서 그 총재직 내놓고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협상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결국은 끝내 이제 안 되니까 YS가 그러면 그냥 원래 우리 하기로 했던 걸 하자 하면은 뭐 그렇게 주고 선거 자금도 그때 돈으로 1억씩 전부 지원을 하겠다. 예. 공천도 절반 주고. 네. 그러니 아니 사실 독자로 나가봐야 뭐 별 희망이 없을 텐데 네. 그래도 양김이 저렇게 통합하라는데 안 하고 끝내 총선도 분열해서 하는데 그 한쪽이라도 가서 근데 약간의 명분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총재직 내놓고 여기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꽤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결국 명분상 독자로 가자 이래가지고 그 한겨레 민주당이 기호 5번을 달고 전부 5등으로 떨어졌죠. 5등으로 떨어진 얘기가 굉장히 길지 저희가. 그러셨군요. 그래도 일단 실리보다 명분을 중요하시는 그런 정치인. 예,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청와대에 입성하세요. 그래서 유인태 총장님의 결정적 순간,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결정적 순간, 청와대 엽기 수석 유인태입니다. 아하. 엽기적이다. 근데 그 전에 한마디는 더 하고 가야 한마디 더 하겠어요. 예, 엽기 수석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14대 국회의원은 됐어요. 그때 김대중 총재와 이기택 대표 이렇게 연합 서로 통합을 해가지고. 근데 김대중 총재가 또 신당을 창당하러 나가시잖아.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 때 그때 우리 지구당 사람들을 거의 100%가 따라가라. 그래서 김대중 총재 안 따라가고 어떻게 선거 치르려고 그러냐. 그때는 뭐 워낙 지역의 맹주들이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 주차도 너 그거 안 따라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데 김대중 총재가 신당을 한다고 할 때 사실은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도 우리한테 와서 좀 말려달라. 선거 앞두고 이렇게 분열하면 어떡하냐. 물론 그때 이제 또 동교당의 김대중 총재로서는 이기택 대표가 끝까지 요번에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는데 잘 타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천상 나가서 하는 게 낫다고 그쪽은 뭐 그쪽대로 그런 계산을 했겠지만 근데 저는 그때 노무현 후보가 최고위원이었는데 국회의원 떨어지고 부산에 가서 초선은 했지만 저하고 원혜영을 보자고 그러더니 김원기 최고위원이 남을 것 같은데 남았다가 당신들이 다 그만 결국 실리 쫓아서 김대중 총재 만드는 당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닥쳤던 게 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네. 그게 7월 한 10일경 이제 그 신당을 한다는 게 보도가 되고 나서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김원기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진보적인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꽤 좀 보수적인 좀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그분이 지역구도 정읍인데 근데 그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거기 김대중 총재 저기에 저렇게 깃발을 든다는 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장한 거사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원혜영이 하고 너 최고한테 김원기 최고가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 안 갈 테니 무조건 남으시라고. 그래 놓고 이제 그 후에 전개가 되는데 뭐 전부들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당의 거의 100%가 뭐 아버님조차도 안 따라가면 그거 안 따라가면 뭐 어렵다는 다 알았지만 그 노무현 최고하고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그 남으시라고. 그래 놓고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또 15대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항상 그놈의 명분이 뭔지 그놈의 거 쫓다가 예. 초장에 하여튼 초선 한 번 하고 14대 13대 그렇게 오라는 거 안 가고 15대 또 저쪽이 좋은 뭐 훨씬 더 탄탄대로인 줄 알지만 또 그놈의 명분 때문에 의리 때문에 그 노무현 최고하고 약속은 지켜야 될 거야. 이제 그런 빚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서 저한테 그렇게 정무수석을 맡긴 게 아닌가. 그 명분을 지키셨던. 근데 아니 약속을 지켜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가게 됐는데. 이 엽기 수석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엽기 왜 엽기입니까? 이게? 엽기. 네. 춘추관 이진들하고 일진들하고 그 전에 한번 술 먹었는데 그때 나도 뭐 이게 뭐지 야상마 비슷하게 어디 놀다 와가지고 이 기자들하고 뭐 잘 이렇게 그 없는데 그래도 일진 이 친구들은 내가 조금 실수를 해도 쓰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인간들이 조금은 돼 먹었더라고 일진 기자들은. 근데 이진들은 한 20몇 명이가 30명하고 뭐 이렇게 술 먹고 오늘은 뭐 절대 안 쓸 테니까 편하게 편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진짜 편하게 했는데 아니 농담 따먹기를 뭐 그냥 계속 그 술 먹고. 뭐 그런 대거리를 주고받았더니 이게 뭐 어떤 놈이 저기 뭐 하나 시시껍질한 걸 기사를 그날 거 중에 하나 썼더니 그냥 본물이 터져가지고 벨소리까지 농담 따먹게 한 거 중에 뭐 다 쓰는 거야 그냥 각사가 그때 2003년 그게 한 4월쯤에 그 보시면 하여튼 온 신문이 내 기사를 도배를 해요. 그래 내가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청남대를 개방한다고 그래서 춘추관의 이제 기자들도 마지막 개방하니까 이제 제가 정무수석이니까 이렇게 타고 가는데 아니 우리 버스에 기자들을 태우길래 내가 그 행정관 춘추관에 있는 행정관을 불러서 야 여기 사람 타는 차에 왜 개들을 태우냐? 기자들 향해서 개들을 태우냐? 저것들이 무슨 사람이냐? 요새는 또 개 폄하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지만 그때 저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 개를 태우냐?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한 놈이 아유 저 엽기 수석이다. 엽기라고 한 놈을 지금도 현직 언론인으로 있어요. 그래요? 잘 알아요. 가끔 술도 먹고 그래요. 그분은 그 당시 2003년도 언론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굉장히 높은 분이겠는데? 뭐 논설위원 하고 있어요. 논설위원 하고 있어요. 3대 일간지 중 하나에. 3대 일간지 중 하나에. 아유 그렇군요. 가끔 봐요. 가끔 보세요. 그 놈이 거기서 붙였다고 그래요. 엽기라고. 근데 왜 사람 타는 차에 개를 태웠냐고. 그러셨군요. 야. 그래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과 또 편하게 만나시기도 하셨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수석님이 졸기의 달인으로도 유명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총리 등 5명이 점심을 먹는데 우리 수석님이 이제 총장님이 그 제어관에서 막 무릎을 막 꼬집기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좀 피곤하셨던 거예요? 원래 좀 잘 졸긴 하는데 원래 잘 졸긴. 근데 이제 거기 몇 가지 변명을 하자면 몇 가지 변명. 이 거의 기적적으로 정권 교체가 됐던 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뭐 30몇만 그렇습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최소 요번이 최소지만 그 전까지는 그게 가장 적었죠. 97년. 그러고 그때는 누가 봐도 다 이회창 총재가 된다고 세상이 볼 때. 그러고 나서 이회창 총재 재수했을 때 그건 사실상 차기 대통령은 이회창 대통령이 굳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노무현 후보도 김대중 총재보다 표 차이가 조금 더 났어요. 한 50만 표. 맞아요. 네네. 그거 되니까 이 땅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세상이 뒤집어진 거야. 어떻게 또 정말 기적적으로 된 거 아니에요? 됐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의 각계가 이 노무현 정권이 등장했으니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좀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그 실세라고 하는 뭐 우광재 뭐 좌이정은 조금 너무 세대가 어리고. 예, 3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 정도고. 그러면 이제 주로 보고 싶은 게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민정수석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문희상 실장이 술을 못 해. 또 민정수석은 또 시골에 있었으니까 여기 2년도 작지만 또 그렇게 나대면 안 되잖아요. 또 민정수석이. 원래 대통령 돼서도 혼밥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른다고 나갈 사람도 예, 아니었고. 그때 민정수석 문재인 민정수석. 잠시만요. 네. 제 욕을 하면 안 되겠죠. 평산말로 놀러 오세요. 한마디 해주시오.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어쨌든 적절했어요. 잘 나올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수석은 술 안 먹고. 아니 문희상 실장은. 문희상 실장도 술 안 먹고. 문재인 수석은 좀 하지만 하여튼 안 나가고. 그러니 제가 그 완전히 술상무를 했다고 청와대. 밤에. 아니야 그렇게 보자는데 그것도 그렇게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지. 노무현 대통령의 술상무.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또 이 술 문화가 아시다시피 이 양폭. 끝내 폭탄. 나중에 가면 그냥 맥주에 그냥 양주 폭탄? 양폭. 양기어져. 그 시컷 먹고는 나중에 마지막 그거 양폭 한 10잔은 또 먹어야 돼. 그러니 아침에 또 회의는 그때는 몇 달간 매일 아침 수보 회의를 하는데. 수석보좌관 회의를 매일 아침에 했으니까. 8시 아니에요. 8시에. 그러면 그렇게 전날 그렇게 술상무 하시고. 술상무 하고 아침에 와서 조는 게 정상이다. 이게 나는 내가 변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실장이 나주 실장 됐을 때 저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 당시 실장이. 유 선배는 같이 그 청와대 같이 1년을 있었잖아요. 정무수석 민정수석으로. 오전에는 얼굴이 아니래. 그 전날 이제 술이 이래가지고 그냥 술 냄새 나고. 얼굴이 아니에요.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조금 해장이 조금 됐으니까 혈색이 조금 돌아온다. 그러니까 낮하고 오후가 그냥 오전하고 오후가 완전히 얼굴이 그렇게 술이 쪄들어서 아침 오전은 보냈으니. 그래서 제가 변명을 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사정을 좀 아시니까 또 우리 수석님, 당시 수석님께 애정이 있으셨겠네. 그죠? 뭐 그건 아까 말한 대로 끝까지 그 편한 당선되는 길을 버리고 그 약속을 지켰으니까. 의리. 그러면 노 전 대통령과 뭐 청와대에서는 혹시 또 술잔 기울이시면서 인간적인 얘기 좀 많이 나누셨겠네요. 우리 유선님. 노 대통령 가능하면 술 안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대통령 하실 때는 불가피한 경우 이제 뭐 조금씩은 그렇잖아요. 손님 모셔서 뭐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 외에 그 불필요한 이제 음주는 거의 안 하신 편이죠. 그러셨군요. 그러면 노 전 대통령에게 혼난 적은 없으셨어요? 왜 혼도 났죠. 왜 자꾸 자냐고? 아니 뭐 그거 가지고는. 아니 내가 그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요. 에피소드 있어요. 대방출. 문희상 실장, 문재인 수석, 나 이렇게 일요일인데도 그 양반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달라가지고 혼밥을 싫어해. 밥을 먹으면 같이 먹어야 돼. 아침부터 뭘 불러요. 장관도 불러고 그날 현안을 가지고도 하고. 근데 그날 그거 약간의 인권 침해적인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갑자기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 점심 하자. 그럼 일요일 날 나는 또 그때는 골프 치던 요새는 뭐 끊은 지 오래됐지만 골프 약속 잡아놓은 거는 그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청와대로 점심 먹으러 오라는 거야.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칼국수 하나 주는 건데. 칼국수.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부부 쳐야 되는데. 아니요 부부 동반으로 우리 부부 문재인 부부 이렇게 대통령 부부하고 먹는데 내 가정이 내 부부가 권양숙 여사가 내가 자꾸 조는 게 이렇게 잡히니까 눈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저 유 의원님 손을 딱 비벼서 이게 뜨끈할 때 눈을 갖다 대면 피로가 많이 풀린다고
이제 이러고 비법을 가르쳐 주신 열심히 설명을 하니까 아 실제로 풀립니다. 풀리네. 그래 그랬더니 풀리네. 노통의 옆에 있다가 여보 당신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저 유수석은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뜨고 있는 시간보다 많은 사람이야. 같이 듣던 우리 마누라가 시겁했지. 이거 이러다가 금방 잘리는 거 아닌가. 그게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인데 눈을 그 감고 있는 시간이 뜨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라고. 취임 초기에도 이미 파악하셨구나, 대통령께서. 막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조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졸았냐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어공들 말고 늘공. 예, 늘공. 청와대는 많이 있잖아요. 예, 원래 공무원들. 그러니까 정치 철학과 또 뭐 여러 가지 이거를 좀 한다고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여튼 몇 달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몇 달은. 국정 철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걸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러죠. 아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새로운 신자들이나 열심히 들지 거기 장로님들은 다 좋은다. 장로님들. 아니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건지 거의 다 아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봐 설교할 때 장로님들은 졸고 새로운 신자만 묵상 중이세요. 말똥말똥 뜨고 듣는 거야 이제 뭐 이런 소리를 하죠. 예, 우리도 청취자 여러분도 졸음에 많이 공감해 주기 위해서요. 라하님도 졸릴 땐 어떻게 해도 어림도 없다. 제이님도 졸음 사는 거 고문이다.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다. 유구림님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우리 총장님 말씀 공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총장님 약간 조실 때 사진이 또 언론이 많이 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진, 어떤 자리인지 기억나세요, 총장님? 모르죠. 모르죠. 당연히. 근데 시시때 따로 하나 제가 누렸던 특권은 조는 걸 찍어 가잖아. 이건 뉴스가 아니야 그랬대. 뉴스가 아니야.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조는 거는 신문에 난 게 거의 없어요. 그 제목이 졸음과 고심사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인태 총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세 번째. 네, 세 번째입니다. 국회의원 4년이면 다 죄인이 된다. 다 죄인이 됩니까, 진짜? 총장님 이제 방송에서 이제 국회의원 이제 4년 하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죄인이 된다. 어떤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죠? 아니 실제 그렇잖아요. 실제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만큼 어디 폐론가 하는 나라는 한 번만 하고 또 쉬었다가 해도 연임이 국회의원도 그런 이상한 나라도 있긴 한데 그건 정치 후진국이고 그 우리나라만큼 초선이 많이 들어오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50%가 물갈이가 돼. 여야 모두 합쳐서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도 21대 국회도 아마 초선 비율이 15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는 나라가 없어. 근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 국민들이 그렇게 해야 표를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많이 바꾸는 거야. 공천개혁의 이름으로. 그 새로운 인물 영입하고. 그런데 그때 그 영입한 사람들은 그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래도 참신하고 뭐 괜찮다는 세평이 괜찮은 사람들 많이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21대 국회의원 한 사람들 올 때는 다 3년 전에는 꽤 참신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꽤 많았잖아요. 지금 한번 직업이 뭐냐 20대 국회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내가 그다음에 생각할게. 다 그런 소리 듣잖아요. 왜 할 일을 못 하니까. 국회를 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는 모든 갈등을 조정하고 그러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역할을 못 하고 싸움만 하니까 그런 인간들이 쓰레기가 다 돼버린다 이게 사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제도를 바꿔서 이 지금의 이 선거 이 소선거구제로 이거 양당제로 이렇게 가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정치가 아무 역할을 못 하고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불신이 커지고 그럼 결국 이 나라 가뜩이나 지금 뭐
위기가 한두 가지 위기가 아니잖아요. 뭐 인구는 지금 이대로 가다간 저출산 문제 심각하고, 저출산도 심각하고, 뭐 기후 위기도 심각하고, 양극화도 심각하고, 뭐 지방은 소멸되고, 지금 이거를 그러면 국회가 그걸 머리를 맞대고 서로 그 지혜를 짜내야 될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보는 게 그렇게 많이 교체를 하고 괜찮은 사람 끌어다가 시켜도 갈수록 불신은 더 심해져 가요. 사실 국회의원들 그 진로 보면 제가 14대 92년에 국회의원이 처음 됐으니까 그때 비하면 상당히 지금 전문성이나 뭐 학벌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향상된 거예요. 옛날에 심지어 그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그 돈 내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돈으로 어느 정도 한 3분의 1은 비례대표를 정치 자금을 그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그런 사람들 중에는 뭐 참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었고 한데 지금 많이 이렇게 양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면은 한 4년 지나면 그 다 그렇고 그렇게 돼버린 이거를 뭔가 지금 이게 긴급 처방을 응급 처방이라도 해서 이 제도를 이번에 가뜩이나 뭐 그 논의가 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국회의원 4년 죄인이 된다 이렇게 어떤 성찰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말씀 우리 정치가 암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다음에 근데 우리 당 의원들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 19대 국회 마지막 테러 방지법 통과되고 그거 되고 뭐 필리버스터 들어가고 이제 할 때 그래 이제 내가 그 마지막 한마디 하겠다.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은 그 계단에 가서 뭐 이거 한다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당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저기 이 선거제도 좀 바꿔달라. 다음 20대 국회에서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존경 받던 사람들이 오면 4년만 되면 나 죄인이 된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이제 그쪽 새누리당 의원들밖에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박수를 치대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여야 간에 약간은 뭐랄까 낭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죠. 요즘은 이게 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없죠. 그 의원님 같은 좀 소통이 다르니 뭐 양당 대표가 만날 수 있도록 협상 전문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해법이 없을까요? 좀 국힘에서 좀 초청해서 좀 총장님 말씀도 듣고 했었는데 한번 했죠 제가 강연 불려가서 한번 했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이번이 좋은 기회인데 지금 이걸 뭔가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고요. 이 제도를 선거제 개혁 이게 좀 60하고 이 35년 된 거 아니에요? 88년에 이 소선거구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통령 7분이 이제 지나갔잖아요. 누구 성공했다는 대통령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퇴임 후에 행복했던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뭐 정말 거의 소멸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국회의원 또 되냐 안 되냐보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근데 마침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초에 중대선거구제 작년에 국회의장단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으니 저는 좀 그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아니 근데 야당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나 참 이거. 야당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까? 아니 하도 많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뭘 반대하고 안 하는지. 뭐 그럴 법도 해요. 아니 총장님 우리 당에 입당 좀 해주세요. 우리 든든한 우군이 없습니다. 참 이거. 근데 이재명 대표도 후보 시절에 정치극이 말씀하셨죠. 하겠다고 한다고. 그리고 또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뒷받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회는 이번에 좋은 기회다. 그래 그 13대 국회 초반에 전반기 2년간은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저기 자기 지역에 그때는 뭐 누구 스타 말고도 뭐 청문회 스타 말고도 네. 오면은 좀 스타였어요. 다 동네마다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국회가 모든 걸 합의 처리했어요. 그때 이제 민정당이 125석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는 소선 거부하면 180석 이상 된다 그래가지고 저거 야밤에 사실은 날치기 처리를 한 선거제도인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125석밖에 안 됐고 뭐 저 DJ당이 이제 제1야당이 되고 YS당이 2당, 이제 JP당이 이제 제3야당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정부를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시대에 맞게 운반을 잘했어요. 뭐 저기 여소야대가 되니까 모든 정책이나 심지어 중요한 남북 기본 합의 의사 같은 거는 그 만장일치였어요. 국회에서. 그때는 만장일치가 참 많았어요. 그 한번 그 1988년, 89년 13대 그리고 국회. 이제 50 청문회니 뭐 광주 청문회니 해가지고 저 원내 총무끼리 그때는 저쪽의 총무가 누구야 김윤환 고인이 되었지만 또 이쪽에 김원기 지금도 누구는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유배 보내고 누구는 정계 은퇴시킨다. 이것까지 다 원내 총무간에 다 합의서를 지금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야 그동안 군사정권 하에서 뭐 국회가 맨 그 이제 이 뭐 반유신 저 50 저 청사 뭐 그거밖에 못하고 저쪽은 깡패동원해서 뭐 그런 공작이나 하고 이러던 데가 이 합의의 정치 6월 항쟁에 있어서 새로운 민주화된 시대에 국회를 만들어 놓으니 국회가 모든 걸 합의 처리한다.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이뻤겠어요. 13대 때는 13대 전반기. 그러다가 90년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이제 YS, JP, 노태우 그 세 당이 합친 후에 이 양당으로 굳어.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이라도 그 다당제가 되면은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지형상 과반 지금 저기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됐지만 실제로 득표율은 49% 아니에요. 표의 등가성이나 뭐 대표성을 봤을 때 제대로 됐으면 지금 150석이 안 돼야 되는 거고 저만큼 얻은 것도 아주 기형적이죠. 근데 이 비례성으로 보면 우리는 비례성이 개판이라서 지금 제도가 이 소선거는 그래가지고 한 가령 뭐 조금 극단적인 우쪽의 정당도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조금 아주 진보적인데 또 중도적인 정당 이렇게 한 3, 4당이 되면은 모든 걸 처리하려면 법안이고 정책이고 국회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국회가 되면은 좀 달라지죠. 지금. 정치 대선배로서 현 정치인양의 쓴소리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거의 이제 1시간이 돼서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시는 출연자께 항상 요청드리는 게 있습니다. 한판승부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호 고문이 이상민 위원님도 하셔가지고 자, 총장님 그 한판승부 구독과 좋아요 우리 애청자를 위해서 얼굴을 보시고 카메라를 보시고 해주십시오. 카메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기 보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유인태 사무총장님의 또 조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 끝으로 한판 전전의 공식 질문 유인태 총장님 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후회되는 삶이에요. 너무 후회되는 삶이다. 왜 그러세요? 참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 너무 놀기 좋아하고, 너무 게을르고, 뭐 그게 어릴 때부터 하여튼 이 공부하는 거 아주 진절머리를 냈었으니까.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시고 서울대 사회과정을 보셨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는 게 싫었어. 너무 노는 걸 좋아해서. 더군다나 이게 국회의원을 그렇게 국민들이 뽑아줬으면은 좀
그 노는 거 좀 많이 줄이고 더 좀 그 치열하게 살지 못했던 게 지금도 그렇게 회한이 돼요. 그러세요. 정말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사셨고 존경스럽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되는 개인적으로 많이 놀고 싶은데.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대 저는 총장님. 사실 너무 뭐랄까 졸음의 어떤 향연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빠져들면 1시간이 지난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규진님도 정말 재밌었다. 장수하십시오. 이렇게 또 총장님께. 참고로 호가 수옹 졸수의 노인옹. 졸수의 노인옹. 유명한 한학을 하는 친구가 수옹. 수옹. 수옹 유인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한판 열정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하루 쉬고 6월 13일 화요일정 7시 30분에 또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인태 총장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